네. 지금까지는 A로 만든 소스를 가지고 클로버 노트에서 텍스트까지 변환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 챗봇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챗GPT에 보면 좌측에 GPT 탐색이라는 게 있죠. GPT 탐색을 누르게 되면 GPT 만들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요 챗GPT GPT 탐색에 보면 여기 내 GPT라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만들기 이거는 유료 회원들한테 뜰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이면 내 GPT를 클릭하시면은 그 GPT 만들기라는 다시 그 항목이 뜨는데 이걸 다시 클릭을 합니다. 그럼 내 GPT를 한번 만들어 보죠. 내 GPT를 만들 때 만들기와 구성의 두 가지 탭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만들기를 클릭해 봅니다. 네, 만들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뭐 영어로 블라블라 하고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 다른 내용보다는 인사 얘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GPT를 만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고 영어로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What do you like to make? 그 무엇을 만들고 싶습니까? 하고 이렇게 나오는 어떤 메시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프롬프트에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프롬프트에 지금 영어로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한국어로 대화해 주세요 하고 이 프롬프트 내에 챗GPT 프롬프트 내에 이제 그 한국어로 대화로 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론이죠 하고 이제 챗GPT가 답변을 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샘플로 재료를 입력하면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챗봇을 만들고 싶다고 제가 프롬프트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GPT는 재료를 입력하면 요리 레시피 제공하는 GPT 기본 설정을 완료했어요 하고 블라블라 하고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마음에 들면 좋아 라고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죠. 네, 입력을 하게 되면 어, 챗폼 만들 때 오른쪽 보면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반 정도, 화면의 반 정도 좌측에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측에는 이제 미리 보기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챗GPT에서 답변을 회시 마음에 들면 좋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 챗GPT가 알아서 지가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 우측에 미리 보기가 나오거든요. 네, 우측에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나오는 아이콘을 확인해 보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되면 내 GPT를 하나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름만 이제 만들어지는 상태죠. 이름만 만들어지고 사실 이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들은 이게 설정이 다 끝나야 나오는 겁니다. 일단 요거 부분만 만들어졌을 거예요. 요 부분만 만들어졌을 거고 뭐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들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유료 사용자만 나타나는 만들기로 만들지만 여러분들은 아까 내 GPT에서 구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내 GPT에서 실행을 하시고 저는 여기에 있는 돼서 진행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만들기를 직접 해봤죠? 저는 이제 구성을 눌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의록 작성 기서 만들기에 이 구성을 누르면 이런 이름들이 쭉쭉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이름은 제작하려는 챗봇의 이름을 직관적으로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딱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챗봇 이름에. 네. 그리고 지침이 중요한데 이 지침은 챗봇의 용도라든지 작동 원리 그리고 챗봇을 이용을 할 때 프롬프트 작성되는 지침 그리고 작성자의 필요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나중에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대화 스터디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카테고리 4개 미리 보기에서 나왔던 요 4개를 만드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요 4개를 만드는. 네. 그래서 처음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예시나 질문을 입력해 두면 사용의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최소 12개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아도 운신의 폭이 적기 때문에 적어도 한 3개, 4개 정도 만들어 두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그 항목에는 챗봇이 동작할 때 활용될 파일 업로드를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식이 변하지 않다면 양식 같은 걸 넣어 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건장 모델이라는 어떤 항목도 있고 그 밑에 이제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능은 크게 4가지로 아마 보일 겁니다. 이 화면들이 계속 그 생성형 AI들은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약간 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거의 비슷할 거로 봐지는데 웹 검색이라는 이 의미의 체크는 웹사이트에 즉 우리 크롬이나 MS 엣지나 이렇게 봤을 때 웹상에 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검색해서 GPT의 답변으로 만드는 것이고 캔버스가 있는데 캔버스는 캔버스에 그 AI가 적용되어 있는 PPT 특히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죠. 캔버스에 관련된 GPT의 답변을 반영하라는 부분이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에 관련된 내용도 체크해 두시면 좋고 마지막에 코드 인터프리터 및 데이터 분석은 사실 이게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부분이지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때는 크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작업이라는 항목은 챗봇이 외부 서비스와 연동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기상청의 날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API를 통해 가지고 기상청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동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 회의록 작성 도우미 챗봇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게 어떤 내용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지침에 관해서는 좀 뒷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의록을 만들어 달라는 지침을 넣는 부분. 그리고 어, 대화 스터디 이 부분은 우리가 12가지까지 만들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화 스터디는 어, 3개나 4개 정도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앞에 보았던 그 카테고리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개 정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지식 부분, 그리고 그 다음, 기능 부분, 그리고 작업 부분,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요거는 그냥 샘플로 캡처를 했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4가지 부분을 방금 보신 요 4가지 카테고리가 바로 여기에 4가지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가지면 5가지, 6가지면 6가지.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회의록이 작성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다음은 아까 지침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록 작성 도우미 챗봇에 대한 지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지침 이 자체를 챗GPT로 물어도 되고 혹시나 뭐 그런 자신이 없으면 저기 만드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지침으로 보면 첫 번째 지침의 목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업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대 결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조건 및 제한 부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여기에 예시를 제공해 주죠. 예를 들어서 일시, 장소, 주최자, 회의 제목,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이런 어떤 지침을 이런 어바웃하게 러프하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가 참조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양식에 맞추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참조로 해서 우리 양식에 냈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류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작업 흐름, 즉 타스크 플로는 1단계부터 툭툭툭툭 정리를 해주는 게 챗봇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부분, 뭐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 특수, 뭐 이거 없어도 되는데 혹시 특수하게 지침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그 작성을 해요. 그리고 결론 및 요약에 관련된 부분을 필요하면 내용을 작성해 두면 회의록 만들 때 셰퍼시 참조해서 회의록을 만들어주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 GPT 탐색을 눌러서 어, 내 GPT를 아까 말씀드렸죠. 내 GPT를 누르게 되면 제가 방금 만든 이 챗봇이 좌측에 뜹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회의록 작성을 위해 회의 내용 파일을 업로드해 주세요.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프로바 노트에서 만든 파일을 업로드해 주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뭐 사진 및 파일 추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프로바 노트에서 만든 뭐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 랩핑을 시킨 텍스트 파일이 우리 PC에 있겠죠. 그거를 선택을 해서 챗GPT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 다음은 한번 기존의 회의에 관련된 텍스트를 한번 제가 캡처본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런 어떤 제목 하에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그 마쳤고 뭐 참석자는 누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 텍스트 안에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업로드를 했던 내용들을 봐드렸고 또 한번 우리가 회의록 양식도 제가 업로드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으면 챗GPT가 알아서 챗봇이 만들어주는데 그거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업에 입사를 하거나 그 창업을 해가지고 그 회의록은 내가 만드니까 굳이 양식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창업보다는 취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기존의 기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회의록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익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 그 양식을 배제하고 만들어주면 다시 만들어 달라고 아마 관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양식에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양식을 지금 아마 아래 한글로 만들어져 있거나 엑셀로 만들어져 있을 텐데 다음에 그거를 우리 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좀 변환을 해가지고 양식 틀만 만들면 되거든요.
내용은 어차피 챗봇이 만들어 줄 테니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부분을 양식을 업로드를 해 줌으로써 어 챗봇이 그 양식에 맞게끔 만들어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양식이라고 보겠습니다. 대부분 뭐 회사에서 쓰는 양식이 아마 이런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양식을 업로드를 해 준다는 것. 그리고 인제 거기에 맞게끔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첨부된 양식에 맞추어 양식 우측표에 분석 내용을 삽입하여 회의록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결국 이 양식에 맞춰 가지고 오른쪽에 에, 분석한 내용을 넣어달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렇게 챗봇이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줬습니다. 상세하게 분석된 회의 내용을 그대로 회의에 삽입해 달라고, 대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주죠. 다시 만들어준 것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오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서머리를 내가 만들어줬는데, 사실 그 회의록이 너무 서머리 되어 있으면 그 회의에 대한 어떤 본말이 전도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텍스트에 만들어진 내용을 최대한 담아달라고 얘가 요청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죠. 여기까지가 어, 내 챗폼 만들기와 활용 사례를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 잘러, 즉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특히 이 회의록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리트러시 강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 문헌으로서는 논문은 김혜준 유아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과 등의 전문분의 논문과 함께 박하나 그리고 전성 김규현 2022년도에 만들었던 논문을 비롯해서 총 22편의 논문을 참조를 해서 본 강의안을 작성했으며 책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이해와 활용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출판사이고 공주로는 박성호 외에 네 분이 공주로 등록되어 있는 서적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기초 즉 읽고 판단하고 활용하기에 대한 서적은 지식이야기의 출판사를 출판한 내용을 참고로 했으며 유튜브 채널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유튜브를 비롯해서 총 24편의 유튜브를 참고해서 본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